예, 안녕하십니까. 옥천 FM 공동체 골든뮤직의 김명주입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삼복도이라고 하죠. 초복, 중복, 말복을 일컬어 삼복이라고 하죠. 그러나 잠시 후 또한 며칠이 지나게 되면 가을이 온다는 또 입추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만 요즘에는 뭐 지구온난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 사실 계절 감각을 많이 둔화된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엊그저께가 여름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입추가 지나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달간은 또 더 덥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름과 겨울이 길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자, 오늘도 우리 나른한 오후 골든뮤직 시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상쾌한 음악 들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껏 저희가 80년대 추억의 그 가수들을 한 분 한 분씩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 연장선에서 그 한때 깜찍한 외모로 우리 어찌 보면 저하고 거의 비슷한 시대의 가수라고 할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저보다 한 몇 살은 어리지만 그 가수 이지연 씨를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애띤 단발머리의 여고생 가수가 출연해서 어느 날 갑자기 참 브라운관에서 많은 남성들을 설레게 했던 그런 분이었죠. 먼저 그 이지연 씨가 보면은 그 1987년에 이제 데뷔를 하게 되는데 이때가 이제 당시 나이가 그 17살입니다. 그 고교생으로서 그때 이제 첫 곡이 아마 그 이유가 내겐 아픔이었네라는 노래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등장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우리가 그때 전까지만 해도 가요계에서 그 남성 팬들의 그 팬심이 상당히 그 약했던 시절이에요. 그 시대는 여성들은 그때만 해도 자신들의 그 뭐라 그럴까 그 고등학생들로 해서 막 이런 팬클럽이 생기고 하던 그런 시절인데 남성들은 아무래도 무뚝뚝한 면이 있어가지고 그 가수들의 이렇게 공연을 할 때나 이럴 때 많이들 그렇게 환호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바로 이때 이 가수가 등장을 하면서 남성 팬들이 이제 상당히 많아지기 시작을 하죠. 이 가수는 그 이제 그 또 이 여가수는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그때 이제 그 유명한 그 유연상 씨 백두산의 그 유연상 씨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김완선이라든가 김명철, 문희옥 등 이런 그 바로 청소년 하이틴 스타들과 이제 함께 우리 사회를 이제 그 시대를 한 시대를 또 풍미하기 시작을 하죠. 특히 김완선 또 이상은 아마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뭐한 분은 댄스계의 그 대표적인 여성주자고 또 이상은이라는 분은 우리가 그 흔히 하는 담다디라는 그 노래로 이상한 여성이 큰 키에 꺽다리 춤을 췄던 아마 그런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1989년에 바로 이제 그 첫 공전의 히트곡이 나오죠. 바람아 멈추어다오. 이 노래를 이제 발표하면서 정상 가수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뭐 세옹심화라는 말이 있듯이 너무 큰 인기를 누리다 보면 또 항상 그 어떤 각종 루머, 악성 루머, 뭐 특히 뭐 유언비어 이제 이런 게 많이 또 돌아다니게 되어 있죠. 시기 질투하는 분들에 의해서 그러다 보면은 마음고생이 아마 엄청 심했던 모양이에요. 이 시기에 그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그 한국 생활을 접고 어쩔 수 없이 92년에 이제 90년대 초반에 떠나게 되죠. 한국을. 아마 본인도 왜 떠나야 됐나를 아마 모를 정도로 어린 나이였죠. 사실 막 데뷔해서 87년에 데뷔해서 90년 3년간의 인기를 엄청나게 누렸는데 그 이후에 미국으로 다시 건너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아마 그녀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귀국을 해서 뭐 컴백을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했으나 실패를 해서 다시 또 미국으로 돌아를 가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바베큐 전문 식당을 그 오너로서 열심히 생활하면서 또 한국에 가끔 한 번씩 이렇게 귀국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 그 애띤 소녀의 모습에 이지연 씨를 생각하면서 오늘 난 아직 사랑을 몰라 바람아 멈추어다오 두 노래를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나른한 오후에 우리 그 상큼발랄한 그 이지연이라는 이 가수의 노래,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나른한 오후 활기차게 좀 보내더라고 들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도 이 노래를 들어봤지만 사실 80년대만 해도 굉장히 그 목소리들이 자연스럽고 그 뭐랄까 자연 친화적 아니면은 뭐 생음악, 예, 목소리가 그 기교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많이들 트롯 가수들만 많이 했었죠 그때는. 그러나 지금 시대곡과 비교를 해보면 요즘에는 기교가 없으면은 잘 그 사람들이 못하는 가수다, 아니 뭐 이렇게 칭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게 물론 TV 영향이 많이 컸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모든 방송에서 그 어떤 뭐 가요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들은 가창력이나 이런 거보다는 사실 기교와 그 위트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노래 외적인 요소들이 포함이 되면서 이제 그런 문화가 또 발달하지 않았나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 그 소개해드릴 가수는 조금 전과도 똑같은 분이에요. 다만 곡은 상당히 이제 그 느린 곡인데 목소리에 관한 기교는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가창력 하나로 승부하는 가수죠. 바로 그 맨발의 디바 이은미 씨입니다. 그 뭐 우리가 이은미 씨라고 하면은 항상 무대에서 맨발로 노래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맨발의 디바라는 그 용어가 나왔죠. 뭐 80년대 어찌 보면 대표적인 발라드 가수입니다. 전혀 목소리의 어떤 기교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오로지 가창력으로 승부하는 대형 가수죠. 원래 그 이분은 신촌 블루스에서 그 객원 보컬로 그 활동을 시작하게 돼요. 그 당시 이제 신촌 블루스라고 하면은 언더그라운드에서는 그 쉽게 얘기하면 TV에는 전혀 잘 나오진 않지만 그 제야에서 움직이는 그 언더그라운드에서 가장 잘 나가는 밴드였죠. 신촌 블루스라는 이 밴드 팀이, 이 신촌 블루스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뭐 우리가 흔히 요즘 가끔 얘기합니다. 뭐 김현식이 옥천에서 살았다 하지만 이 가장 대표적인 분이 바로 이 김현식 씨입니다. 네, 이분이 바로 신촌 블루스에서 가장 그 잘 나가는 그 객원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이은미 씨도 본인도 자꾸 그 방송이나 이런 곳은 잘 출연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언더그라운드 또는 이런 그 지방 공연 이제 이런 데서 많이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분이죠, 이분은.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할까, 또 이 사람이 비평을 또 잘해요, 사실은. 뭐라고 그걸 표현을 할 수는 없겠지만 자기가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스타일 음악과 다른 분들에 대해 비교를 좀 많이 하게 되면서 또 다른 분들 다른 가수들에게는 또 미움도 많이 받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우연한 기회에 바로 그 명곡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 애인이 있어요라는 이 노래가 나오면서 이제 그 우리가 그 이 애인이 있어요는 이 노래는 사실 그 고 최진실 씨 그 유작이 있어요. 내 생의 마지막 스캔들, 여기에 실리면서 사실 곡은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 바로 이제 이때 엄청난 그 호응을 받게 되는 노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왔던 곡이 뭐 헤어지는 중입니다라든가 우리가 그 상상하지 못하는 그 노래 제목을 항상 이분은 만들어내는 또 신출한 재주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네, 뭐 앨범보다는 이제 공연에 더 몰입하는 그런 성향 때문에 데뷔 지금 30년이 지났어도 정규 앨범은 사실 한 6집100개 정도 지금 나온 게 없어요. 주로 이제 이 사람은 공연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막 600회 이상의 그 공연을 그 지방 순회를 포함한 모든 그 공연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사이틀이라고 했죠. 옛날에는 뭐 리사이틀이라고 하고 지금은 이제 뭐 콘서트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약 600여 회 이상 하신 분으로 참 유명하신 분이죠. 또 성격 자체가 거침이 없고 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는 그 소신껏,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분이 정치적인 성향도 좀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면은 뭐 방송 출연이나 인기나 이런 거와 전혀 관계를 두지 않고 내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시는 분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지금도 현역에서 뛰면서 가끔 한번 이분이 TV나 이런 데 나올 때 보면 전율을 돋게 할 정도의 그 가창력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 그 80년대 대표했던 독보적인 가수, 언더그라운드 가수의 독보적인 분이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의 그 어떤 헤어스타일이라든가 쇼커트 머리 이제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여러분들도 애인이 있어요와 기억 속으로 이 두 노래를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넌 혼자거니 물어오네요. 난 그저 웃어요. 사랑하고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대는 내가 안쓰러운 건가 봐. 좋은 사람이 있다며 한번 만나보란 말하죠. 그댄 모르죠. 내게도 멋진 애인이 있다는 걸. 너무 소중해 꼭 숨겨두었죠.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어요. 내 눈에만 보여요. 내 입술에 영원히 담아둘 거야. 가끔씩 차오르는 눈물만 알고 있죠. 그 사람 그대라는 걸. 나는 그 사람 갖고 싶지 않아요. 욕심나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고 싶어요. 그댄 모르죠. 내게도 멋진 애인이 있다는 걸. 너무 소중해 꼭 숨겨두었죠.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어요. 내 눈에만 보여요. 내 입술에 영원히 담아둘 거야. 가끔씩 차오르는 눈물만 알고 있죠. 오후 햇살마저 지나간 거리에 오랜 기억들은 내 곁에 찾아와. 뭐라고 말을 하지만 닮아갈 수 없는 지난 날 함께 느꼈던 많은 슬픔도 후회하진 않아서
닿고 싶은 기억 속으로 내게 남겨진 너의 사랑이 흩어져 가기 전에 내게 돌아와 닿고 싶은 기억 속으로 내게 남겨진 너의 사랑이 미소 질 수 있도록 언제부터인지 알 수는 없지만 오랜 시간들이 낯설게 느껴져 돌이킬 수는 없겠지 우리의 숨가쁜 지난 날 애써 지우려 했던 슬픔이 끝나기 전에는 내게 돌아와 담고 싶은 기억 속으로 내게 남겨진 너의 사랑이 흩어져 가기 전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은미 이 가수가 바로 활동하던 이 시기, 그러니까 언더 쪽에서 이은미라고 한다면은 TV 공중파에서는 그 유명한 분이 있죠, 이선희 씨. 둘이 쌍벽을 이루며 이 시대를, 요 시기가 그 두 분의 쌍벽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두 분의 그 실력이 월등했다라는 평이 지금도 많이 돌고 있습니다. 사실 또 이 시기 가수들이 보면 대형 가수들이 또 많이 나오고 또 그들은 지금까지도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참 현역에서 뛰고 있는 거 보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도 젊은 세대들보다 더 큰 가창력을 갖고서 지금도 TV 활동을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한 가수임을 또 증명하는 그런 가수들이 있죠. 자, 또 다음에는 아주 우리가 80년대에 보면 매우 이상한, 그리고 뭐라고 할까, 갑자기 어디선가 헤어스타일을 비롯한 모든 의상, 과연 저분들이 한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인가 라고 할 정도의 모습으로 TV에 나타난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음 약해서의 주인공, 들고양이들입니다. 처음 이분들 나왔을 때 물론 저도 그랬지만, 아니 저분들은 뭐 하셨던 분들일까라고 할 정도의 가창력도 월등하고 밴드나 이런 것을 또 음악 추구하는 거를 보면 상당한 실력자들인데 왜 그간 우리한테는 잘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저도 20대 때 갖게 됐습니다. 바로 이제 임종림 씨가 바로 그 보컬, 리드 보컬이라고 봐야겠죠. 이제 그분이 한 6인조 그룹이죠. 바로 이 들고양이들이라는 것은.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원래 주한 이 8군에서 활동을 하다가 주로 한국에서 활동을 했던 것이 아니라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룹 이름도 처음에는 와일드 캐츠라고 했다가 들고양이라고 했다가 이제 영문과 국문을 이렇게 동시에 쓰게 됐죠. 그러나 이제 우리한테는 들고양이들이라는 이름이 이제 널리 알려진 거고, 동남아에서는 이제 와일드 캐츠라는 이름을 많이 쓴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분들이 1979년 딱 내한을 하면서 이 마음 약해서라는 1집 앨범을 발매하게 돼요. 그때 이제 이 마음 약해서라는 이 곡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 시절에 심수봉이라는 또 대형 가수의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유명하게 된 시기예요.
근데 거의 이 심수봉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와 이 마음 약해서가 거의 30만 장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30만 장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뭐 100만 장, 뭐 200만 장 이상 뭐 엄청난 판매량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하면서 이제 순식간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랑받는 이제 국민가요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 시대에 뭐 마음 약해서라니까 우리가 뭐 오동동 타령이라든가 이런 거 거의 뭐 매일 길거리에서 부르고 다닐 그럴 정도였으니까 이분의 인기는 이제 보시면 이제 이분의 그 머리 스타일이 숏커트 헤어스타일에 그리고 감각적인 또 무대 그 특유의 그 또 창법 자체도 트로트 같으면서도 또 트로트가 아니고 또 아닌 듯하면서도 트로트풍의 그 창법을 구사하면서 이 밴드가 인기를 엄청나게 끌어올리는 거죠. 뭐 사실 뭐 이분들은 또 어떤 면에서는 80년대에는 뭐 대표적인 성장을 이제 80년대 6인조로서 성장을 했지만 그 이후에 또 각자 내분이 벌어지면서 그 임종님이라는 이 가수는 혼자 그 솔로로 또 전향을 해서 또 한 몇 해 한 2년 정도 또 신곡을 발표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인기를 끌다가 어느 날 뭐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어느 순간에 그 이 연예계에서 잠적을 하신 그런 그 그룹 이름이 바로 이 들고양이들이죠. 그러니까 영화와 또 아픔을 공존했던 그런 그룹이 아니었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그 80년대 전 국민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던 그 노래 마음 약해서와 15야 이 두 노래를 연속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마음 약해서 잡지 못했네 돌아서던 그 사람 혼자 아무리 쓸쓸하네요 내 마음 허전하네요 생각하면 그
예, 아이고 잘 들었습니다. 이, 이 임종님 씨의 그 특유의 목소리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요 시기에 이제 뭐 저도 요 시기에 보면은 이제 막 그 고등학생이었고 막 그런 시기였는데 사실 보면 이 노래가 나오면서 주변에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럼 그 시대에만 해도 우리가 그 포장마차라든가 이제 이런 곳이 좀 많이 있었어요. 술 한 잔을 드시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불렀던 그 이 마음 약해서 노래. 근데 지금 와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마 우리 지금이야 뭐 연인들이 헤어져도 쿨하게 이렇게 막 헤어지고 뭐 또 이 문화가 이제 반 문화가 이렇게 많이 형성이 돼 있으니까 뭐 어떤 싸움이라든가 뭐 다툼이 있더라도 뭐 그 자리에서 뭐 깨끗하게 헤어지고 아마 이러지 않나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세대들은 우리 그 어린 시절 그러니까 고등학생 시절이니까 그때만 해도 제 주변에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보면 포장마차에서 한 잔 이렇게 걸치시고 나오면서 이 마음 약해서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길을 걷는 걸 봤어요. 물론 이제 그때는 뭐 저희들은 아직은 어리지만 그래도 뭐 20대 이제 한 뭐 중반 아니 또는 30대 이제 이런 남성분들 특히 남성분들이 이 노래를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포장마차에서 나와서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서라든가 그래서 그때 이 마음 약해서라는 노래가 어찌 보면 그 시대마다 우리 남성들이 이걸 표현할 수가 없었으니까 집안 교육상 항상 과묵해야 되고 잘 표정을 나타내지 말아라라는 이런 어떤 가정 교육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혼자만이 되새기면서 불렀던 그 마음 약해서 노래를 부르고 길거리 가는 분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또 추억 속의 노래였네요. 예,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또 우리가 80년대 그 통기타의 그 감미로운 그 두 형제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유심초라는 그 뭐 이분들을 뭐 밴드라고 해야 되나 그룹이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두 명 그 유의형, 유시형 이 두 형제로 구성된 그 음악 그룹이라고 봐야겠죠. 어찌됐건 둘이니까 그래 그 유심초 유씨라는 그 유씨의 마음이다 해서 유심초라는 이름을 갖고 우리 그 가요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분들이 사실은 75년에서 이 데뷔는 해요. 그러나 이제 무명 생활을 하다가 바로 80년대 이제 80년에 그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라는 노래로 TV나 이제 이런 곳에 출연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름을 얻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유심초는 사실 그렇게 오랜 활동을 하지 않아요. 이 두 분들은 그 두 분들이 집안이 보면 나름대로 좀 부유했고 가정 환경이 참 좋았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처음에는 가수의 발을 들였지만 3집 정도 앨범을 내고 거의 뭐 85년 정도에 이제 이분들이 거의 이제 스크린에서 사라지는 아마 그런 시기인데 하여간 그 짧은 시간에도 이 두 분은 3집 앨범을 내면서 우리 그 일반 지금 그 통기타 하시는 분들 뭐 일반 아마추어나 프로들이 뭐 이분 노래를 안 부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통기타 그 라이브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로 그 시대에는 큰 획을 걷던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이분들은 그 형제 우리가 사실 형제들이 보면은 이 시기에 많이 나와요. 뭐 우리가 그 전에부터 뭐 토끼 소녀라든가 뭐 음방울 자매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었지만 남자분들은 그다지 그렇게 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유심초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또 남성 그 형제분들 뭐 얼마 전에 그 TV 그 인생 그 극장을 보니까 거기에도 그 안상수 씨 그 형제 그 이제 갑자기 이제 생각이 안 나지만 그 두 분의 형제도 나이가 많이 먹은 모습으로 제가 TV에서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좀 봤는데 참 그 시기에는 특이했던 분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심초의 노래는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목소리가 단아하고 맑은 사이다 목소리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그 일반 통기타 하시는 분들이 많이 따라 부르고 있는 그런 분이죠. 자, 80년대 우리가 그 가슴 속에 그 달콤함 그리고 부드러운 그런 목소리의 주인공 유심초 이 두 분의 그 사랑이야와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이 두 곡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너를 생각하면 문득 떠오르는 꽃 한 송이. 나는 꽃잎에 숨어서 기다리니.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하나는 나비와 꽃송이 되어 다시 만나자.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너를 생각하면. 예, 잘 들었습니다. 참 보면 우리가 그 1980년대 그러니까 중후반 때부터 사실 우리 사회에 그 테크노 음악 열풍이 이제 불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와 같이 그 포크를 주로 하셨던 분들이 이제 무대 설 자리를 많이 잃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도 아마 사양의 길이라도 택하지 않았나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사실 이분들이 얼마 전에 그 제가 한번 우연히 미사리를 들렸다가 제가 한번 뵌 적이 있었어요. 미사리 그 카페에서 자신들의 그 멘트를 그 질문을 어떤 분이 이제 하는 문구를 제가 그 직접 현장에서 들었는데 왜 요새 TV는 안 나오세요 했더니 자신들은 이제 이제 미사리 그 카페에서 가끔 이렇게 팬들의 요청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해서 이렇게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씩 이렇게 와서 그 미사리에서 노래 양수리나 미사리 이쪽에서 노래를 부릅니다라고 하는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실 참 굉장히 그립고 또 듣고 싶었던 목소리 중에 한 분들이었는데 오늘 그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그 유심초라는 그 가수분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또 이제 다음으로는 80년대 상징적인 인물이죠. 우리 옥천과도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인데 물론 옥천에서 잠시 외가가 여기 있어서 잠시 1년인가 정도 살다가 갔다라는 저희들은 알 수는 없지만 하여간 그런 그 과거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가수 김현식 씨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그 출생은 원래 이분이 서울 출생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 어린 시절 그 사촌 형에게서 기타를 배우면서 음악에 이제 눈을 뜨게 되죠. 그래 그 음악에 어떠한 천재성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든지 고등학교 시절 벌써 밴드 활동을 하며 음악에 그 심취를 하게 됩니다. 그 음악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바로 학교를 이제 고등학교를 자퇴를 하게 돼요. 그 자퇴를 하면서 일반 그 사회인들인 통기타 가수들과 자유로운 그 음악 다운타운 이런 데서 이제 음악 교류를 하게 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음악 자신만의 음악 이분이 참 독특한 거예요. 이분은 자신만의 음악을 추구하고자 굉장히 고민하고 또 고뇌하고 이런 거를 스스로 자학도 많이 했던 분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대마초 사건에도 한 두세 번 정도 연루가 되는 또 그런 아픔도 겪죠. 그러다 이제 그 이분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게 이제 1980년 바로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그 1집 앨범을 내면서 사실 이게 또 나중에는 그 후에는 이분이 바로 또 그룹 밴드도 만드는데 바로 또 그 이름이 사실은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밴드도 만들어요. 그러나 원래
80년대에 나온 것은 이 노래가 수록된 이 곡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러나 크게 대중적으로 또 주목을 받질 못해요. 80년대 초에는. 그러다가 이제 그 이분도 또 결혼도 일찍을 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바로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마음의 안정을 되찾으면서 이제 2집 앨범을 냅니다. 바로 그게 이제 공전의 히트곡을 나게 한 바로 사랑했어요라는 노래예요. 1집 앨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뭐 크게 히트를 못했지만 바로 이 사랑했어요 2집 앨범에서 이제 히트하며 이제 이름을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죠. 그 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로 봄, 여름, 겨울, 가을 밴드를 만들어요. 이제 이때 결성을 합니다. 그래서 3집 앨범을 또 그 우리가 명곡으로 인정하는 노래 비처럼 음악처럼을 또 발표하면서 또 크게 또 히트를 시키고. 그러니까 이분 가만히 그 생을 보면은 본인이 잘 나가던 이런 시절에는 명곡에 참 수록이 많아요. 근데 또 나름대로 언더 쪽에서는 이분을 또 비하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다라는 것은 또 인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88년에 또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그 신촌 블루스라는 또 그 객원 가수로 또 활동도 해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막 여러 군데를 옮겨 다니면서 자신만의 색깔을 너무 추구하고자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일면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히트를 막 하고 이러면서 또 마약 대마초 사건에 또 휩싸이게 되면서 좀 뭐 혼란의 시기를 또 겪어요 이분이. 그러다 이제 재기를 이제 대마로 인해서 또 공백기를 갖다 보니까 재기를 위해서 또 음악에 대한 그 심혈을 굉장히 기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회적인 비난, 뭐 대마초 가수 또는 약물 중독 가수 뭐 이런 그 오명을 벗기 위해서 나름대로 부단한 노력을 하죠. 그 이후에 이제 사실 어찌 보면은 이분이 힘든 과정,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마지막에 그 가는 과정에서도 나와 있지만은 노래 자기 자신의 그 어떤 심정을 굉장히 강렬하게 표현한 곡들로 많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 우리가 흔히 그 비 오는 날의 수채화, 그 노래에서도 보면은 그분의 심정이 저는 그 노래에 많이 녹여내려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비 오는 날의 수채화를 또 모르시는 우리 애청자분도 있겠지만 한번 시간들 나시면은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 들어가서 비 오는 날의 수채화를 들어보면 고 김현식이라는 분이 어떠한 감정으로 노래를 부르며 어떠한 감정으로 곡을 썼을까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외로움과 가정보다는 사실 이분은 자신만의 그 어떤 독특한 세계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 술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에 매달리게 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약물이나 마약에서 이제 손을 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이 아마 술로 전달되지 않았나 저는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0년 의사분한테 그 진찰을 받으러 가서 경고를 합니다. 의사분이 더 이상 술에서 손을 떼세요라고 했지만 그분이 이 술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마지막 이제 본인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만든 6집 앨범 내 사랑 내 곁에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바로 이 노래를 끝으로 이분이 운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자들은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곡 따라간다. 그러나 이제 과연 그분이 그런 감정을 갖고 썼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음악에 대한 열정만은 엄청나서 그 술과 그런 그 간에 대한 의사의 경고도 무시해가며 작업에 매달려서 유작이라고 볼 수 있는 바로 이 내 사랑 내 곁에라는 노래를 남기고 우리 곁을 혼원히 떠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김현식 씨는 보면은 락, 발라드, 블루스 등 다채로운 뭐 사운드를 다 구성하시는 분이에요. 목소리 자체가 탁하고 거칠고 그 토해내고 울분하는 듯한 그런 특유의 음색, 남성으로서의 그 야성미 넘치는 그런 목소리로 인해서 많은 여성분들의 그 사랑을 받게 되는 그런 분인데 안타깝게 너무 빠른 나이에 요절을 하는 또 한 가수분의 대열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우리 그 80년대 독보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했던 고 김현식 씨의 노래 사랑했어요와 내 사랑 내 곁에, 이 두 노래를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서 눈 감으면 잊을까 정든님 떠나가면 어이해 발길에 부딪히는 사랑의 추억 두 눈에 맺혀지는 눈물이여 이제와 생각하면 당신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찾아와 사랑은 기쁨보다 아픔인 것을 나에게 심어주었죠. 사랑했어요. 그땐 몰랐지만 이 마음 다 바쳐서 당신을 사랑했어요. 이젠 알아요. 사랑이 무언지 마음이 아프다는 걸. 돌아서 눈 감으면 잊을까 정든님 떠나가면 어이해 발길에 부딪히는 사랑의 추억 두 눈에 맺혀지는 눈물이여 사랑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 마음 다 바쳐서 당신을 사랑했어요. 이젠 알아요. 사랑이 무언지 마음이 아프다는 걸.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당신하고 웃음 뒤에서 함께 하는데 절이 없는 욕심에 그 많은 미련에 당신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겠지요. 시간은 멀어 집으로 향해 가는데 약속했던 그대만은 올 줄을 모르고 애써 웃음 지으며 돌아오는 길은 왜 그리도 낯설고 멀기만 한지. 저 여린 가지 사이로 혼자인 날 느낄 때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1990년 33세 나이로 여절한 김영식 가수의 노래를 끝으로 옥천 FM 공동체 골든뮤직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좀 더 좋은 80년대 음악과 가수분의 소개가 그런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